네, 안녕하세요. 인물레의 임윤선입니다. 책 읽지 마세요.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책은요. 지금 이미 몇 달째 베스트셀러입니다. 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저 또한 조금 힘든 시기에 제 친구가 저희 집으로 보내줘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요.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부와 행운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필수적인 미덕을 조금 뒤집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천하기 쉬운 이야기를 적었는데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줄거리를 공유했으면 했고, 반면에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저 또한 많은 부와 많은 행운을 가졌던 사람들을 상당히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것 외에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그걸 공유했으면 해서 이 자리에 마련했습니다. 해빙은요, 얼음을 녹인다 해빙이 아니고요, have, 가지다에 현재 진행형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예전 영어 시간에 배웠던 거는 그 have는 현재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선입견에 도전을 합니다. 그 해빙을 할 줄 알아야 부도 오고 행운도 온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인데요. 그 해빙이라는 인사이트를 알려주는 이서윤은 굉장히 젊은 여성입니다. 아마 한 90년생? 1990년생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낙점을 딱 받습니다. 너는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운명을 타고났다 라고 해서 7살 때부터 사주를 배우고 주역을 배우고 명리학을 공부하고 점선학을 공부하는 등 동서양의 여러 가지 운명에 대한 책을 섭렵을 합니다. 그리고 10대 때부터 수많은 자산가들, 정치인들의 숨어있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이 이서영 집 앞에는 많은 자산가들과 정치인들이 줄을 지어서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구루로 비밀리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럴로 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요. 모두 이 책의 공동 저자인 홍주연의 이야기입니다. 이 홍주연은 열심히 산 알파걸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삶이 그닥 만족스럽지 않던 터에 사람들로부터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와인 모임에 갔다가 이서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돈을 벌고 행복해진다더라. 그래? 그럼 도대체 누군데? 라고 해서 수소문을 해서 찾아보게 되고 그 이서윤을 만난 사람으로부터 얻은 인사이트가 해빙이고 그 해빙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책을 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서윤은 굉장히 가는 몸과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 홍주연을 맞아주면서 너무도 기꺼이 자신이 10만 명의 데이터를 연구했다면서 그 데이터의 비법을 털어놓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최소한 30억. 보통은 조금 더 많은 80억까지. 그건 누구나다. 이건 미니멈이다. 심지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다. 60이어도 되고 70이어도 되고 학벌이 무엇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이것만 하면 최소한 30억에서 80억의 부를 쌓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해빙이다 라는 겁니다. 혹하죠? 그래? 그럼 해빙이 뭔데? 긍정의 감정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집중하라.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라. 그 가진 것에 기뻐하라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작은 예를 들어볼까요? 전철에 서 있습니다.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자리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솔직히 계속 저도 짜증납니다. 왜 안 일어나? 왜 옆은 일어나고 뒤로 일어나는데 왜 내 앞만 안 일어나?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 앞에서 사람이 일어났을 때 나 오늘 하루가 굉장히 운이 좋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났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작은 예부터 큰 예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액 연봉자를 부러워합니다. 제 주변에 고액 연봉자 많지요? 그러나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남는 거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들 사교육비에 집 대출 구매, 어른들 용돈 드리고 그리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아서 허덕거린다면서 자기 모습에 늘 불만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해도 되는 금수저들을 당연히 부러워하죠. 그러면 금수저들은 또 어떠한가? 2세네, 3세네, 집안에 몇천억 부를 갖고 있는 분들, 그들은 또 의외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온전히 살고 있는 전무직들을 부러워합니다.
너네는 부모님한테 영향 안 받아도 되잖아. 부모님한테 일부러 가서 잘 보이지 않아도 되잖아. 우린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 수시로 자존심 상하게 하는지 알아? 그거는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더 핵금수저를 부러워합니다. 그 집 아버지는 30살에 상무 달아주던데 아빠는 왜 나 과장밖에 안 달아줘. 그 집은 나 결혼하자마자 지분 얼마 주던데 왜 나한테 그런 거 안 해줘.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는데 해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불만을 얘기할 때 무엇을 갖고 이야기를 해? 보통은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죠. 내가 커피 마실 수 있는 돈에 기뻐해. 그 불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막걸리 한 잔 들고 얘기하죠.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삶에 감사해. 그러면 행운이 와. 하다못해 스마트폰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이 있음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실은 의외로 간단해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어요. 에너지는 원인이고 물질은 결과로 따라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내가 커피 한 잔이든 택시든 심지어 버스든 탈 수 있는 돈이 있음에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난 정말 돈이 없어서 빚으로 삽니다. 빚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증할 수 있는 신용이 있음에 감사하라고요. 내가 그래도 신용이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대출을 해주는구나. 거기에 감사를 하다 보면 행운이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이 해빙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산다. 부자여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들을 부자로 이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기존 미덕과 좀 상반됩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예전부터 주입받은 최고의 미덕은 절약하라였잖아요. 이 책은 감히 말합니다. 절약하지 말라고요. 절약은 왜냐하면 부정의 감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 이 돈 없으면 어떡하지? 나 아예 학원비가 부족할 텐데, 나 나중에 큰 돈 없을 텐데, 없다에 집중하는 게 되는 순간 부정의 기운이 오게 되고 그러면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있음에 집중하라. 해빙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의문이 들죠. 그럼 돈을 펑펑 쓰면 어떡할 거야? 과소비랑은 어떻게 구별할 거야?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요, 그것도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나에게 맞지 않는 소비일 경우에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뒷머리가 서늘해진대요. 그때는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음의 신호등이니까 빨간불이 켜진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쓰면서 내가 행복한 생각이 떠오르고 요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 행복해질 때는 과감히 써라 라는 조금 독특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써야지 또 들어온다. 두 번째, 이것도 기존에 많은 선입견과 다른데요. 간절히 원하지 마라. 한때의 굉장히 오래된 베스트셀러죠. 시크릿.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본인의 결핍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 5천만 원이 없어. 그러니 나한테 제발 5천만 원 로또가 되기를 하는 건 없음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면 사실 대부분 사람들 안 이루어진 경우들 많아요. 그것은 바로 결핍에 집중했고 없음에 집중했기 때문인데 따라서 놔줄 땐 놔줘야 한다는 것이 이 서윤 구루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건요. 만일 정말 이렇게 사고방식을 확 바꿔버리면 2-3주 내에 빠르면 2주 내에 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이유를 뇌가 기존의 시냅스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2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실제 공동 저자인 이 홍주연 작가 또한 이 이야기를 듣고 날마다 해빙 노트를 써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하나씩 쓰기 시작을 했대요. 실제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보니까 저랑 비슷해요. 평생 횡재운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쿠폰조차 당첨이 된 적이 없었다고. 그러나 해빙노트를 쓰기 시작하고 얼마 후부터 갑자기 늘 가는 카페에 갔는데 무료 음료 쿠폰에 당첨이 되고 갑자기 은행을 갔는데 대출 등급이 올라가 있고
심지어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도 끊을까 말까 망설이다.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과감히 기쁘게 쓰겠어. 난 쓰는 것을 기뻐할 거야 하면서 발리를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딱 갔더니 갑자기 온 가족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합니다. 횡재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이 이서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내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일구었겠어요, 갑자기. 그러니 해빙을 하게 되면은 이처럼 많은 행운과 부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있음을 기억하라가 이 책의 핵심 내용이겠죠. 지금까지 화제의 베스트셀러 그리고 이미 스테디셀러인 이 해빙을 읽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연 이 책을 어떻게 읽었냐 하면은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핍의 시대잖아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들춰내고 또 이제 끊임없이 달리는 말 위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책짓질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결핍감은 아니고 있음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존 책들과 많은 그런 책들이 많았어요. 있음에 뭐 자존감을 높여라 하면서 정신 승리하는 책은 많았으나 이 책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있음에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돈도 번다라는 이야기가 하는 것이 좀 많은 차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점 혹은 부족한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리 있는 점은 저 또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효과를 봤냐면요. 돈은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뭔가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 걸 제가 감사해 하면서 노트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때 아마 조금 외롭고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감사하다는 오늘 연락이 누구한테 왔네, 누구한테 안부 전화가 왔네, 그래도 내가 아직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네 라는 거를 쓰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2주까지 갈 것도 없었어요. 당장 이틀 후부터 한 3년 전에 알던 사람, 2년 전에 알던 사람, 이 사람들이 뭐 제게 필요해서 연락한 게 아닙니다. 저보다 뭐 훨씬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뭐 속으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연락 못했다. 어떻게 지내냐? 밥 한 끼 사주겠다. 밥이나 먹자. 뭐 내가 도와줄 일 없느냐라는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감사해하면서 다 노트를 적었더니 그 다음에 또 놀랍게도 전혀 기억 못하던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하는 걸 보고선 분명히 효과는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인복이 없어 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인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걸 하게 되면 최소한 인복은 들어온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편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거 돈은 정말 효과가 있느냐? 저는 아직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주변에 정말 몇 천억부터 조 단위 자산가들 사례를 보면은 해빙이 택도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또 정말 해빙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음에 집중한 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돈이 있어 보통 사람들은 나 이거는 집 사는데 부족해. 저 같은 사람이 이 돈은 집 사는데 부족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건 집 사는데 차고 넘치는 돈이야. 얼마든지 대출 등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거에 투자할 수가 있고 왜 너는 전세를 사니 바보같이 전세 보증금에 들어가는 돈이 어딘데 그거를 투자로 돌리면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 마인드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저는 집 사기에 이만큼의 돈이 부족해를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 네가 이만큼 시드머니가 갖고 있으면 이걸로 굴릴 생각을 해야지. 그거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긍정의 감정만으로 부자가 된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한 것 같은 가지고 있음에 집중을 한 후 이걸 시드로 한 후 무엇을 하느냐? 공부를 합니다. 현재의 상황, 미래의 상황, 그리고 과거 역사까지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제가 아모레 퍼시픽 건물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서경배 회장님 차로 강력히 추정되는 회장님 차가 아니면 거기 주차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항상 거기 놓여져 있는 걸 봤는데 항상 오후가 되면요. 석간신문이 뒤에 유리창에 이렇게 줄져 있습니다. 퇴근하시면서 그걸 또 읽어보시는 거예요. 늘 상황을 현재와 미래와 그리고 과거까지 되돌아볼 수 있는 상황을 체크하면서 인사이트를 높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내가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돈을 굴려야 될지를 대한 인사이트를 높이게 되면 그것이 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서윤 씨 또한
그냥 단순히 가지고 있음만 집중한 게 아니라 뭐 주장에 따르면 7살 때부터 수많은 공부를 하면서 빅데이터를 쌓은 케이스고요. 이 책으로 빵 터진 홍주연 씨 또한 많은 공부를 한 끝에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내고 그거와 이사윤 씨의 인사이트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만든 거니까요. 그러니 결론은 제가 이 책의 감상평을 한 줄로 얘기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하라. 그러나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부자가 된다가 제 감상평입니다.